상담은 언제 필요한가? 발목을 삐게 되면 절뚝거리게 되겠지만 결국은 낫습니다. 근데 만약 다리가 부러진다면 깁스를 해서 다리뼈가 붙을 때까지 지지해 줘야 합니다. 전자는 부상을 당한 것이고 후자는 일시적이나마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상의 경우 의료적 처치가 도움이 되는 정도이지만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의료 행위가 필수가 됩니다. 정서적 문제의 상담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른 자아가 과거의 오래된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에 의해 오염이 되었다면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럭저럭 견딜 수 있겠지만 상담을 하여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른 자아 기능이 가동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실패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어른 자아가 기능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신체적인 불편함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엄마이지만 엄마로서 기능을 못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나아가 범법을 저지르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국 누구나 상담을 통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류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은 회복 과정에 속도를 더해줍니다. 교류 분석과 함께하는 상담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 필요한 데이터를 잘 분류하여 최선책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도록 돕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전지전능한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평범한 언어로 전달하고 상호 교류를 사용함으로써 내담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내 친구는 자신의 친구 중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가 가장 교류 분석을 잘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은 상담을 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교류 방식을 그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신과 상담의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각의 상담 방식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게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갈등과 생각을 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담자들은 비록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합니다. 내담자들이 처음 상담실이나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혼자인 것 같고 두렵고 뭔가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비록 내담자의 어른 자아가 상담을 받도록 하더라도 곧 어린이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가 활개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의 교류에서 대체로 내담자의 어린이 자아는 상담자의 부모 자아를 기대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신분석가들은 이런 상황을 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과거의 중요한 특정 인물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행동, 감정으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즉, 이것은 과거의 부모의 권위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내담자의 어린이 자아가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교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차와 교통경찰을 보면 얼른 속도계를 쳐다보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하듯이 현재도 즉각적으로 권위적인 인물과 관련된 접촉을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정신분석가들은 내담자가 이런 어린 시절 감정이 전이를 잘 알아차리고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잘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석의 이 지점이 되면 내담자는 그의 분석가에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오픈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는 더 이상 분석가의 부모 자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통적 정신분석가들은 내담자가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PAC 구조와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전이와 저항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도록 합니다. 즉, 내담자는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상담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정보들이 자신의 내적인 부분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담자가 보이는 상담자와의 전이나 강한 정서와 같은 요소로 인한 저항 때문에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담의 초기 부분에서 PAC에 대해 알게 되면 이런 부분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나의 경우 상담 첫 회기의 절반의 시간은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문제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PAC 모델의 기초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활용합니다. 내담자가 PAC의 뜻을 이해하면 이 단어들을 사용하여 상담자와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교류 분석에서 구어체로 많이 이야기되는 어른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교류는 내담자들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내담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이 자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집단이나 혹은 개인 상담에서 고집스럽게 계속 저항을 하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자아가 드러날 때 상담자는 어른 자아 대 어른 자아로 이를 설명해야 하고 일상에서 내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린이 자아의 근원에 대해서 지적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초기 회기에서는 교류 분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가 현재 교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서로 탐색하여 교류 방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상담의 초기에 성격과 심리와 직접 관련된 특별한 의미의 단어를 알아가는 과정은 독창적 상담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첫 회기의 끝 무렵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등과 같은 변화의 표현을 듣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상 상담 첫 회기에는 상담 계약에 대한 의논을 합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상호 기대 표현인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반드시 상담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은 단순하게 상담자는 무엇을 하며 내담자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만약 양자가 원래 기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양자 간의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생각과 행동, 감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류 분석의 언어들 때문입니다. 내담자는 스스로 교류 분석에 이런 언어를 배우겠다고 동의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증상과 문제를 치료, 해결하는 것이고 상담의 방법은 어른 자아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힘을 갖게 만들고 현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